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스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그 성남 공항에서 그 출발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손에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방을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마치 무역회사 직원이 그 오더를 따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실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대통령이 가방을 직접 들고 나간다? 도대체 그 바쁘고 정말로 긴장되는 정상회담에 직접 가방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 이성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뻔하고도 유치한 연기인가 하는 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보이는 연기를 태연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야, 국민 지지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일종의 참 측은한 마음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서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또 춘추관에 나가서 또 인사를 발표하고 직접 또 식판을 들고 다니면서 또 식사를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하고는 다르다, 소통이니 어쩌니 하면서 왜 저런 대통령을 진즉 뽑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종편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참, 아니 이렇게 좋은 대통령을 왜 뽑지 못했는가. 그렇게 언론은 소통이니 어쩌니 하면서 문비어천가 불러대고, 생각 없는 국민들, 특히 20대 30대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 없는 국민들, 이런 소통쇼에 현혹되는 시간들, 이게 바로 문재인 공화국이 출범한 지 50일간 지난 세월 동안에 지속된 장면들이었습니다.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연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말이죠. 견딜 수가 없고, 정말 그 민심이라는, 그 국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정말 깃털같이 말이죠. 새에 깃털같이 그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저히 인내하기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저 뻔한 연기를 이젠 가방 들고 정상회담 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는 장면에까지 도입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 정상들 가운데 말이죠, 뭐 대통령이다, 총리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그 정상회담 한다면서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국가 정상은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공화국의 실체를 정의한다면 좌파
예능 정치입니다. 여러분, 예능이라는 거 요즘 TV에서 개그맨이나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예능 정치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TV PD들이 말하는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의 이 컨셉트와 똑같습니다. 탈권위, 소통, 서민, 이런 달달한 대중영합적 개념을 찾아서 지지율만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설정도 주저하지 않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좌파 예능 정치라고 합니다. 문재인 포퓰리즘, 줄여서 말하면 문포, 문포의 좌파 예능 정치다 라는 것이 지난 5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지켜본 저의 분석입니다. 연예인들이 말이죠, 마구양 무너지는 거, 그와 똑같이 대통령이 가방 들고 어떤 식기 들고, 이 외에 트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그거 들고 밥 먹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이런 것을 겨냥해서 대중의 정서를 자극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극장 흥행을 노리는 것과 똑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좌파 예능 정치다. 다른 표현으로 좌파 연예 정치, 좌파 극장 정치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국민의 말초신경적인 감성에 영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쏟아내는 문재인 포퓰리즘, 문포의 그 정책들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여러분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파산입니다. 어떤 국가적 파산을 낳게 될지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는 문포가 마치 물세례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좌파 예능 정치가 보여주는 그 감각적인 것들에만 취해서 과연 문재인 정권, 문재인 공화국이 내놓는 그 숱한 문포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누가 못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출범하자마자 인천공항을 달려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그거 누가, 어떤 업주가 모두 악질적인 업주라고 해서, 악덕 업주라고 해서 시간당 알바 10,000원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 완전히 그렇게 치킨 가게 뭐 이렇게 하면은, 알바생 고용하면은 시간당 10,000원 주면은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0,000원을 주지 못하는 이 현실, 누가 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지시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의고 자사고를 폐지한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이면에 보면 지금 문재인 공화국의 실력자들, 권세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지 그대로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강남 8학군에 살면서, 그리고 자식들은 모조리 무슨 특목고다, 외고다, 자사고다 보내놓고서 무슨
특먹고 자사고 외고 폐지 그 뻔뻔하게 주장하는 문재인 공화국의 간판급 실력자들, 그들의 실체가 동아일보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이동통신비를 절감하겠다. 이동통신비 한 달에 10만 원, 20만, 30만 원 나가는 거 어떤 대통령이 줄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동통신비 다운시키겠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거 11조 원을 투자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가 예산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인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원전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나올지 모릅니다. 생각 없는 국민들의 말초신경적 감성을 자극해서 지지율만 올릴 수 있다면 일단 터뜨리고 봅니다. 도대체 원전과 국민 여론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국민 여론으로 원전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원전이라는 분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원전 문제를 여론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것인지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독일이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전문가가 없는, 전문가를 완전히 빼고서 오로지 주민들의 그 논의로 원전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그 운명, 그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 없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원전 폐지 문제를 25년 동안 논의한 끝에 그 결론만을 내놓은 거예요. 무려 25년간, 사반세기 동안 전문가, 그 공직자, 관료,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25년 만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모든 원전을 폐지한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원전 사업, 원전 건설을 모조리 중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왜 그랬느냐? 당연히 생각 없는 국민, 철없는 국민, 공부하지 않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현혹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이 어찌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지 이후에 그렇다면 전력수급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당연히 이성적인 국민이라면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청와대가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야,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 내려와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눈을 불안했습니다. 정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왜 청와대 관계자 이런 식으로 왜 기사를 씁니까? 아니, 소통을 하는
문재인 청와대라는 거 아닙니까? 소통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하고 임동원 몰래 만났는데 그런 것은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소통한다면서요. 여러분, 언론이 뭡니까?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데 언론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공화국의 청와대 출입기자로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을 왜 이름을 쓰지 않는 겁니까? 그게 누굽니까? 한마디로 정권을 잡은 세력의 속내, 기고만장인 것입니다. 적폐 세력의 음모라는 거예요. 적폐 세력이 할 일 없어가지고 원전 폐지하면 도대체 전력 수급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한단 말입니까? 적폐 세력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음모를 한단 말입니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할 게 없어가지고 국민의 생활과 국가적 산업에 직결된 이 전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는 말입니까? 문재인 공화국이 무서워서?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런 억지 부리지 마세요. 문재인 포퓰리즘 문포는 내가 보기에 전형적인 라틴 아메리카형 포퓰리즘입니다. 전형적인 라틴 아메리카형 포퓰리즘. 중남미를 망하게 만든 전형적인 라틴 아메리카형 포퓰리즘이고 일본형 포퓰리즘의 복합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라틴 아메리카형 포퓰리즘은 무엇이냐? 못 가진 자, 서민, 소외된 자 이런 층을 향해 국가 예산을 마구잡이로 퍼주는 라틴 아메리카형 그리고 일본형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PR을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찍지 않는 적진의 국민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에 몰두하는 것. 이게 바로 일본형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섞여 있는 것. 그러니까 못 가진 자, 서민, 소외된 자 이런 층을 겨냥해서 국가 예산을 퍼주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이런 라틴 아메리카형 포퓰리즘. 그리고 지금 적폐 세력이라는 거. 말만 무슨 협치고 말만 무슨 국민 100%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지 속내는 자신을 찍지 않은 보수 우파 세력은 아예 그래 너희들 떠들려면 떠들어라. 내가 아무리 너희들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나를 찍겠느냐. 그래서 오로지 자신을 찍었던 좌파를 포함한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을 겨냥해서만 그 사람들만을 목표로 삼아서 정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일본형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의 원조는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낸 페론과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더 널리 알려진 그 페론 대통령의 부인 에바 페론 아니었습니까?
원주민, 노동자, 가지지 못한 자, 뒤처진 자, 여성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퍼주고 나라의 국가는 어떻게 되든 말든 페론 대통령은 이들이 환호하도록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 거칠고도 투박한 언어까지 사용했습니다. 말에 관한 가장 품격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노사모 세계에서는 탈권위의 대명사로 숭상되면서 환호와 열광과 흠모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페론 부부가 아르헨티나를 회생불능 상태로까지 망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향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설적 정치 지도자가 바로 페론이고 그의 부인 에비타입니다. 정말 정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지만 이게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나 아르헨티나나 똑같습니다. 그런 좌파 예능 정치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어 습관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과 달랐지만 이제 말까지도 흉내내고 싶은지 얼마 전에는 북한이 핵으로 뻥치고 있다까지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 정말 개탄할 일이죠. 어떻게 대통령의 입에서 뻥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북한이 지금 핵으로 뻥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개발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뻥치는 겁니까? 대통령의 안보관이 이 정도입니까? 대북관이 이 정도입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망친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또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고레아 대통령. 이들 모두가 제2의 페론 흉내, 제2의 차베스 흉내를 내다가 라틴 아메리카를 망쳐놨어요. 그런데도 그들 국민은 여전히 향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판단, 정서라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순도 100%의 좌익들, 순도 100%의 좌익들, 모조리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형무소를 갔다 온 사상범들 거의 100%가 이런 순도 100%의 좌익들로 정권의 핵심 요직을 채우고 있는 현상, 이것을 일본형 포퓰리즘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모조리 국가보안법 사상범들, 통진당 반대 해산을 반대했던 사람들,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 100% 순도 100% 좌익들로 정권의 핵심 요직을 채우고 있느냐? 이토록 내놓고 좌파 정권인 정권은 좌파적인 정권, 내놓고 좌파적인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정권을 노려왔던 제1세대 좌파 세력, 그들의 후학이라고 하는 386 운동권 세력, 또 역시 그 386 운동권 세력에 의해서 그 이념 세례를 받고 성장한 젊은 좌익들이 모조리 지금 문재인 공화국의 핵심 요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오다케 히데오 교수가 쓴 일본형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대통령 문재인의 인사 스타일을 포함한 정치 스타일이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포퓰리스트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이즈미는 취임 초에 한때 80%까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적인 것을 모조리 뜯어고치겠다고 해서 재미본 정치인이 바로 고이즈미입니다. 고이즈미는 반공무원, 반관료, 반기득권, 반재벌, 반엘리트주의 아주 입에 달고 살았고 모조리 모든 정책은 반공무원, 반기득권, 반재벌, 반엘리트주의에 기초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환호했어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학구적이라고 한 일본인들도 환호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오다케 히데오 교수가 일본형 포퓰리즘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치를 이해 대립을 조정하는 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통 사람과 엘리트,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이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과정을 드라마처럼 본다는 특징을 갖다. 정치 과정을 1, 2 연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드라마로 본다는 거예요. 정치 쟁점을 단순화시키고 도덕화한다는 거예요. 득권과 기득권을 손에 넣은 악당에 대해 국민의 도덕성을 체현한 지도자가 도전한다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득권과 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도덕을 실현하는, 체현하는 그러한 인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떡하냐?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에게는 수급하다, 저항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적폐 세력이다. 그 정권에 참여했던 세력을 적폐 세력이다. 그 저희가 의심된다. 이렇게 수급하다. 네? 수구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고 이해찬이가 말한 것처럼 정적의 세력, 적대적 세력을 수급하다. 저항 세력이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한 게 바로 고이즈미 총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 시민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포퓰리즘, 문포의 좌파 예능 정치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해답이 뻔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파산이고 국가 파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던져 막아야 됩니다. 행동하는 보수 우파가 돼야 합니다. 국가 중심 세력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